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겨울인가 봅니다. 하지만 추워야 제맛이죠. 계절은 계절다워야 하니까요. 오늘은 경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엊그제 시사 프로를 봤었는데 인천 동구에 물치도라는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섬을 경매학원 관계자들이 인허가 받아서 유원지로 개발한다거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서 소각한 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미래형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등 갖은 구실로 수익을 10배 이상 낼 수 있다고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여기서 피해자 거의 대부분은 학원 수강생들이고요. 2020년도에 94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5년 동안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돌려받은 공동 투자자들이 103명이고 학원 관계자들이 연락도 피하고 현재는 학원 운영도 안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학원 강사 중에 일부는 현재도 타 학원에서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 학원은 학원생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 등을 사서 개발 이슈를 일으키거나 토지 알박기 시전해서 비싸게 되파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투기 내지는 사기꾼 행태예요. 이 물치도가 영상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기존의 선착장 같은 것도 다 무너져 있고 거기를 사기당한 투자자 몇 명이 취재진과 같이 둘러보러 이번에 간 건데 투자금만 내고 처음 와봤대요. 선착장 새로 짓는 것만 100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이런 큰 규모를 민간이 개발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현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학원을 믿은 사람들에게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기꾼들이죠. 그렇게 좋은 청사진이 있는 곳이라면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저도 2008년도쯤에 유명한 경매학원 수강하고 수료증도 받았어요. 한 석 달 강의 들었을 거예요. 거기도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정말 수강생들 많더라고요. 근데 경매에 원론적인 것들이지 직접 부딪혀서 입찰도 해보고 권리 분석도 철저히 하고 현장 답사도 해야 하고 망해도 보고 해야 제대로 된 경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빌라나 아파트 이런 곳에 경매 입찰을 많이 했는데 낙찰가가 제 기억으로는 시세의 80%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이자 같은 금융비용 제하고 이사비용 단 얼마라도 줘야 하고 말 안 듣는 거주자 있으면 몇 개월 더 소요돼서 금융비용 더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거주자 있으면 명도 신청도 해야 하고 시간과 수고로움도 있지만 되팔아서 남는 돈이 많지 않아요. 정말 개진상 거주자 만나면 머리 빡 돌아요. 아니 돈 안 갚아서 집을 날려버린 건 집주인인데 왜 새 입찰자들한테 이 진상짓을 하는지 못된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사비용 더 내놓으라고 문 닫아 걸고 집도 안 보여주고 전 그런 걸 보기 싫어서 경매 입찰 한 번도 안 했네요. 경매학원에서 수강 끝나갈 때쯤 실제 법원 가서 경매계에 입찰가 써서 돈과 함께 제출하는 걸 실습해봤어요. 그때 학원 게시판에 실제 수강생들이 경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례라고 사진과 함께 올려놓은 게시물 여러 개 봤는데 낙찰가 자체가 이걸 여러 명이 투자해서 얼마를 남기겠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낙찰가가 시세에 비교해서 차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한다면 다소 높게 써내도 메리트가 있겠지만 단기간에 되파는 형식으로 돈을 벌기에는 매매 차익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걸 또 우수 사례라고 게시물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학원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수료증 받은 마지막 날 수료한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수료증 식당에 버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같이 수강 들었던 동생이 언니 수료증 두고 갔더라 하고 연락 와서 알았어요. 나중에 그 동생이 갖다 줘서 장롱에 잘 처박혀 있습니다. 경매계 가면 진짜 웃기는 분들 많아요. 시간 늦어서 입찰 못 하시는 분들부터 숫자 기입하는데 0을 하나 더 써내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는 절대 떨지 말라고 잘 보고 잘 기입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나 봐요. 그럼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겠다고 써놨으니 당연히 낙찰되죠. 그럼 실수라도 안 봐줘요. 그 금액에 낙찰받을 수는 없으니까 낙찰 포기해요. 그러면 계약금 10% 냈던 거 그냥 몰수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유찰돼 버린 거잖아요. 이 물건이 2차에 낙찰되면 몰수 계약금은 빚 변제하고 남은 금액과 함께 전 소유주에게 갑니다. 경매에서 1등하기 참 쉬워요. 남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 써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낙찰 받아요. 2, 3등보다 월등하게.
예를 들어 1등이 1,000원 썼는데 2등과 3등은 각각 700원, 650원 썼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1등 낙찰받았다고 하면 잘한 경매일까요? 지금은 일반 물건으로 권리 분석 쉬운 걸로 해서는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합니까? 이렇게 전 국민 부동산 지식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것이 집 하나 사려면 그 사이에 부동산 정책 수시로 바뀌어, 대출 방법도 바뀌어, 그 와중에 한시적인 법에 특례법에 진짜 이런 거 허구한 날 업데이트하느라 뇌가 진짜 혹사당했어요. 암튼 돈 되는 것들은 유치권 있는 물건 분석을 잘해야 한다고 학원 강사님 피셜이 그랬습니다. 이게 가짜 유치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집담한 건물들 보면 죄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걸어놨던데 고수들이나 자주 해봤으니 노하우도 많고 경매계 가서 해당 물건 권리 분석표도 다 분석할 줄 알고 하는 거겠죠.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 뛰어들었으면 진짜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공부할 때야 비로소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경매 낙찰가가 시세에 비해 많이 높지 않았으니까. 제가 부동산 중개업 시작했을 때쯤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분은 8, 90년대부터 꾸준히 반지하 빌라만 경매 받으셔서 한 30채 되는 집을 팔아달라고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그 집 다 합치니까 월세도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제 주변의 부동산 관련 사장님들도 투자했다가 망한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도 쉽게 벌고 싶다면 10중 8구 사기당할 각오로 투자하셔야 해요. 늘 얘기하지만 투기인지 투자인지 최종 결정자는 본인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